세 번째 시간이죠.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선수 A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B를 뒤에서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V이고 B의 속력은 5m/s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60, 40이다. 되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돌 전후에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돌 전에 운동량은 A는 운동량은 일단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위 일단 생략할게요. 질량하고 속도 계산하면 360.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80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60 V가 될 것이고 B는 4, 5, 20, 200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하면은 V는 4m per se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밀기 전후, 충돌 전후에 B의 운동량 변화량. 자, 운동량 변화량이 있어요.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럼 B의 나중 운동량은 4, 5, 20, 200입니다. 그렇죠? 단위는 생략할게요. 처음 운동량은 2, 4, 8, 80이죠. 그렇죠? 그래서 빼면은 120kg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니은 V는 4m/s이다. 이미 구했죠, 그렇죠? A의 충돌 후의 속도는 4m/s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귿 미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으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하겠죠, 그렇죠? 같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수철로 연결된 물체 A와 B가 1m/s의 속력으로 함께 운동하고 물체 C는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A와 B가 C와 충돌한 후 용수철에서 분리되어 A는 왼쪽으로 2m/s, B와 C는 오른쪽으로 V의 속력으로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1, 2, 3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뭔가 충돌했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되겠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1, 2 운동량이 3이죠. 그렇죠? 3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A가 왼쪽으로 가요. 그 왼쪽으로 가니까 2m/s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m/s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 덩어리의 질량이 5kg이고 네, 잠시만요. 네, 덩어리의 질량이 5kg이고 그다음에 속도가 V니까 네, 이게 3이어야 하니까 그죠? 계산을 하면은 V는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요 가 상황하고 나 상황에서 중간에 생략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요. 여기 A하고 B가 분리가 돼서 A는 왼쪽으로 가고 B는 오른쪽으로 가서 C하고 부딪히기 직전에 상황이 생략되어 있어요. 즉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네, 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네, A가 있고 그다음에 용수철로 이렇게 이제 B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가 1m/s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C가 이렇게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왼쪽으로 가고 B는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C는 아직까지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B하고 C가 부딪히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요 나의 그림 얘가 A는 왼쪽으로 가고 BC는 덩어리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세 가지 과정이 다 충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운동량과 이 두 번째 과정, 생략된 과정의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되기 때문에 같아야 하고요. 두 번째 생략된 과정의 운동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의 운동량이 당연히 같아야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운동량은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이제
여기의 운동량과 여기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라고 해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중간 과정을 한번 볼게요. 네. A는 지금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1km. 그죠? 그 다음에 B는 2. 근데 속도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충돌하기 전에는 운동량이 3이었습니다. 이 덩어리의 질량이 3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V를 계산을 하시면 속도 V는 2분의 5 m/s라는 것이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요렇게. 네, 요렇게. 요거랑 요거. 얘네 둘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얘네 둘을. 네. 그러면은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의 운동량은 2 곱하기 2분의 5가 되고요. 이게 BC가 덩어리가 됐죠. BC는 2, 3, 덩어리 5예요. 5 곱하기 V 해가지고 네, V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사실은 중간에 이런 과정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3점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요 중간 과정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첫 번째 과정하고 세 번째 과정의 운동량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사실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충돌하는 모든 과정에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내용이 길었는 뭐 쓸데없는 거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길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와 B가 충돌하기 전에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충돌 전부터 충돌 후까지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하고 위치 사이의 그래프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기울기를 이제 구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2, 4니까 2m/s.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2니까 마이너스 1m/s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2초에서 뭔가 충돌했을 거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A하고 B가 같은 방향으로 네,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6이기 때문에 3m/s, A 같은 경우는 2분의 2이기 때문에 1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EMA, A의 질량을 MA라고 하면은 EMA,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플러스 MB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은 MA 곱하기 1 더하기 MB 곱하기 3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MA는 4MB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계산해 주면은 답은 어렵지 않게 4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4번입니다. 그림은 물체 AB가 실로 연결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B의 질량 각각 3, 1이고 B의 속력은 1초일 때 1이고 2초일 때 3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그 뉴턴 운동 법칙 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 즉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격량에 대해서도 사실 살펴보면요. 충격량은요. 네, 이 노트북이 좋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데 네, 같이 볼게요.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B를 잡아당기는 알짜 힘, 그죠? B를 잡아당기는 알짜 힘 또는 B를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하면은 이제 B가 받은 충격량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디귿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 볼게요.
A에 작용한 R자 힘의 크기는 6N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보면은 B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당연하겠지만은 A하고 B는 하나의 물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의 속력하고 A의 속력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 1초하고 2초 사이에 즉 1초 동안에 속도의 변화가 3에서 1로 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는 거를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A의 질량은 3, 가속도는 2기 때문에 3이 6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요 1kg이고 가속도가 2이기 때문에 R자 힘이 2N이에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10N의 힘으로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12N이어야지 이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최종적으로 2N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이 12, 그 다음에 중력이 10 해서 B에 작용한 R자 힘은 2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12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12N이어야 하고요. 그러면 요 대각선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즉 중력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힘은 네, R자 힘이 6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8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18 빼기 2, R자 힘 6이다.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운동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니은 보겠습니다. 자,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보시면요. A하고 B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도는 당연히 같겠죠. 그렇죠? 근데 질량은 누가 커요? A가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계산하지 않고도 네, A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운동량은 당연히 A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1에서 2초까지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자, 우리가 구해버렸어요. 그래서 12N이라는 걸 구해버렸습니다.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 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실에 의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실이 잡아당기는 힘 12N에다가 1초가 걸렸기 때문에 12N 곱하기 세컨드 12N 세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이고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와 각각 충돌하였다. 충돌 후 가에서는 BC가 한 덩어리가 돼서 V1으로 그 다음에 나에서는 A는 정지하고 C는 V2의 속력 운동하였다. A, B, C의 질량이 다 같대요. 그래서 너무 쉽죠. 그쵸? 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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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M, 네, M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너무 명확하죠. 그렇죠? 얘는 정지해 있으니까 네, 운동량은 충돌하기 전 MV 얘는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니까 EM이죠. 그렇죠? EM 곱하기 V1 V1은 2분의 V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는 얘는 정지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MV MV는 충돌한 다음에 A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요게 C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2는 V죠. 그렇죠? 네, 그래서 V 2분의 V 그 다음에 V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네, 그냥 니은입니다.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C가 같다라고 되죠.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만 가지고 보셔야 돼요. B는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당연히 빵이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 네, EMV1이 아니고요. MV1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B가 받은 충격량이기 때문에 B의 질량은 M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2분의 MV B의 운동량은 2분의 MV가 나오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정지해서 똑같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정지했으니까 0 똑같죠. 그렇죠? 나중에는 네, MV이기 때문에 네, 충격량은 MV다. 그래서 같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되는데 가에서 당연히 충돌 뒤에 이 두 물체 운동량의 합, 이 두 물체 운동량의 합, 당연히 운동량 보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네,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날아오는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가 충돌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는 야구공 AB가 야구 방망이와 충돌하는 동안 야구 방망이가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가 야구 방망이와 충돌하는 시간은 T0, 3T0. 그래프와 시간축 사이의 면적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힘과 시간 사이의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면적이라고 하면 그래프에서 보통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의미해요. 그렇죠? 가로는 시간, 세로는 힘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시간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말은 충격량을 이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충격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면적이 충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충격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이제 충격량 네, 충격량은 얘가 1이면은 B는 2겠죠. 그렇죠? 네, 걸린 시간은 얘는 T0고 얘는 3T0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인데 충격량도 알고 시간도 아니까 힘이 이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에 작용한 힘은 A에 작용한 평균 힘은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확하게는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는데, 네, 충격량이기 때문에 F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I, 보통 충격량은 I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네, 이렇게 3t0분의 2i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충 얘를 F라고 하면은 얘는 3분의 2F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같이 이제 기억연 들고 볼게요. 야구 방망이로부터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이다. 면적이 2배이기 때문에 네, 충격량의 크기는 2배죠. 그렇죠? 자, 야구 방망이에 의한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물어봤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충격량이나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2배 맞죠? 이건 틀렸고요. 야구 방망이로부터 야구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의 크기 이미 구했습니다. B가 A의 3분의 2배이다. 맞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물체 A, B가 각각 속력 이것으로 VA, VB로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한 후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 2M이다.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넓이가 같다고 합니다. 네, 넓이가 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겠죠. 그렇죠? 네, 충격량이 같다는 거고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같다는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이제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7번 문제에서 주목할 거는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이제 요거겠죠. 자, 그러면은 A, B를 봤을 때 나중 운동량은 둘 다 0이에요. 그렇겠지? 네. 근데 처음 운동량을 보시면은 M, VA 얘는 EM, VB입니다. 그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VA는 B의 2배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기억면들 같이 볼게요. 기억에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 B가 같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충격량 면적이 같다라고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 면적. 네. 이고 그다음에 VA는 VB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네, 충격량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A의 처음 운동량이랑 B의 처음 운동량이랑 같아야 해서 V의 속도는 B보다 커야 합니다. 네. 벽에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죠. 그렇죠? 같다라고 해서 네. 어렵지 않게 3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네, 8번. 동일한 포탄을 사용하는 대포가 있는데 포신의 길이는 A가 B보다 짧다. 포신이 뭐냐면요. 요거. 네. 이게 A면은 A 대포면요. B는 요렇게 이제 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포탄을 더 멀리 발사시킬 수 있는 대포는 어느 것이냐. 뭐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B라고 뭐 그냥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B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거지, 그치? 왜 B가 더 멀리 날아가냐? 충격량과 관련지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충격량을 얘기할 때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얘기할 수, 그러니까 물체가 받은 힘,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시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힘이 같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포탄이 들어있는데 이 포탄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라고 쳤을 때 A가 이 포탄에 작용할 수 있는 시간, B가 이 포탄에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비교하면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그죠? B가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량이 더 크다. 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B가 더 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은 B가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물체 A, B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각각 EV,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 B가 충돌한 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질량은 각각 뭐 요만큼이다. 그래서 이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충격량이니까요. 네,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 지금 B의 나중 속도를 모르잖아요.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운동량이 지금 왼쪽에서는 4mv니까 그렇죠? 얘가 mv니까 얘는 얼마가 돼? 5 얼마가 돼? 뭐 2분의 5v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2분의 5v니까 얘 B의 나중 운동량은 5mv고 처음 운동량은 2mv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3mv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근데 B의 속도를 딱히 구하지 않고도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해보면 돼요. A의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마이너스 V니까 2mv 구하면은 마이너스 3mv죠. 그렇죠? 물론 이제 A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인데 B는 플러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B의 충격량은 3mv다. 이런 식으로 네,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이에요. 자,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의 운동량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의 질량은 2kg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2초일 때 A의 속력은 5m/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초일 때 운동량이 10이에요. 운동량이 10인데 질량이 2이기 때문에 10은 2 곱하기 속도. 그죠? 그래서 속력은 5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3에서 5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충격량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제 A가 받은 힘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요. 운동량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즉 속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은 당연히 반대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충격량하고 운동 방향은 당연히 반대 방향입니다. 네. 자, 그다음 디귿. 4초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5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일단은 운동량하고 시간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면은 시간분의 운동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이 지금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 사실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량의 네.
엉덩이 변화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시간분의 속도 변화, 가속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기울기를 구한다는 말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즉 물체에 작용한 힘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를 계산해 보시면 5가 나오기 때문에 R자임의 크기는 5N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물체가 각각 정지해 있는 물체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에서 A, B는 각각 C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한다. C와 충돌하기 전 A, B의 속력은 V, 2V이다. A, B, C의 질량은 각각 2M, 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억 볼게요. C와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 이거 너무 쉽죠, 그렇죠? 충돌하기 전이니까 요거랑 요거 비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둘 다 EMV로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C와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한다고 되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EMV가 덩어리가 되면은 3M이죠. 그렇죠? 네. 속도는 3분의 2V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B 같은 경우에는 2에 똑같이 EMV인데 덩어리가 되면 EM이니까 속도는 V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본 A하고 B를 물어봤어요. 근데 합쳐진 걸 물어본 게 아니고 A하고 B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2M이고요. 그렇죠? 속도는 3분의 2V로 그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기 때문에 A 자체의 운동량은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m이고요. 그렇죠? 충돌하고 난 뒤에 속도가 v이기 때문에 네, 운동량의 크기는 이렇게 되니까 A가 3분의 4mv로 더 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0이에요. 그렇죠? 0이니까 나중 운동량만 비교하면 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나중 운동량이 mv고요. 그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가에서 C의 나중 운동량은 3분의 2mv이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별표 3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12번입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질량은 AB가 2배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T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뭔가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말은 충돌을 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네,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A하고 B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4P래요. 네, 질량은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2M, M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2M. 다음에 B는 마이너스 P고요. 그렇죠? 질량은 M이에요. B, A. 자, 그러면은 운동량이 4P이기 때문에 A의 속도를 2V라고 내 마음대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곱하면 4MV, 이게 4MV니까. 네. 그러면은 B의 속도를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네. 마이너스 V로 두면은, 네. 저렇게 P의, 똑같이 A를 2V라고 했을 때 B의 속도는 마이너스 V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충돌하기 전에는 A는 오른쪽으로 2V, 그러니까 운동량은 4P죠. B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P, 속도는 마이너스 V죠. 다가오고 있는데 충돌하고 나서 A의 운동량은 2P가 됐고요. 그렇다는 말은 질량이 2M이니까 속도가 V,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P, 그러니까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속도 V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루어 보았을 때 충돌하고 난 뒤에 둘의 속도가 같다? 즉,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 B가 충돌하기 전 속력은 A가 B의 2배 맞죠? 그렇죠?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 네, 속도 변화량. A 같은 경우에는 나중 속도 V, 처음 속도 2V.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나중 속도 V 빼기 마이너스 V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같지 않고요. B는 2V이고 A는 마이너스 V입니다. 네, 틀렸어요. 충돌하는 동안에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 안 풀어봐도 그냥 같아요. 왜냐? 충돌하는 동안에 작용한 힘이 같고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을 받은 시간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13번입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 10kg인 물체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이 오른쪽 왼쪽으로 작용하는 0초일 때 모습 그 다음에 나타낸 것이다. 이때 물체의 속력은 V이다. 그림란은 F1, F2의 크기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0.1초일 때가 0초일 때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상황은 이제 오른쪽으로 200, 왼쪽으로 400. 즉 그러니까 R자 힘이 처음에는 왼쪽으로 200만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그게 역전되면서 F1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점점 커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으로 600만큼. 왜냐면은 왼쪽으로는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힘이 물체한테 작용한 충격량, 각각의 힘이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지금 F1이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은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힘,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요. 이 면적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F1에 의한 충격량은요. 네, 면적을 구하면 즉 힘 곱하기 시간을 구해보시면은 4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200 더하기 600 곱하기 0.1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사다리꼴 넓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F2에 의한 충격량은 또 삼각형의 면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2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F2는 왼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물체가 F1, F2에 의한 충격량, 그러니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 은 20이겠죠. 그렇죠? 뉴턴 세크.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V를 구하래요. 근데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 운동량은 이제 여기 정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니? 네, 이렇게 해서 물체의 속력은 V이다. 네. 운동량의 크기는 요때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0.1초일 때가 0초일 때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량의 크기 여기 한번 볼게요. 네. 당연하겠지만은 충격량이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방향도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당연하겠지만은 2배라고 했으니까 20V일 거고요. 처음 운동량은 10V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얘가 충격량이 돼야 되니까 20이다 라고 해서 답은 어렵지 않게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충격량을 구해봤는데 충격량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의 2배인데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선 아니에요. 플러스.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은 충격량과 관계된 그림 자료고요. 한번 볼게요.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하면 지면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을 줄일 수 있어. 왜냐면은 충격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네, 충격량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제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리면은 그 물체 작용하는 힘을 줄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요 얘기죠, 그렇죠? 네. 혹시나 매트 위로 낙하하는 것은 무릎을 구부리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총의 길이를 길게 만들면은 총알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어, 충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힘이 똑같을 때 충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을 길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A, B, C가 다 맞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이에요. 그림은 바람총을 부는 쪽에 입구에 화살을 놓고 수평 방향으로 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길이만 다른 동일한 바람총 A, B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 놓인 동일한 화살이 바람총을 부는 순간부터 바람총을 떠날 때까지 받은 평균 힘의 크기와 힘을 받은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A하고 B를 보면요. A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F고요. 힘을 받은 시간이 T이기 때문에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죠. 이렇게 B 같은 경우는 EFT 즉 그러니까 B 힘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억님 디귿 볼게요. 바람총을 떠날 때까지 화살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와 B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격량의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B가 더 크죠, 그렇죠? 네, 다르고 틀리고 바람총을 떠나는 순간 화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살의 속력은 충격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A가 작다. 그 다음에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만들려면은 길이를 다르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는 말은 B가 더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은 10m/s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0.2kg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서 5m/s의 속력으로 되돌려 보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은 가에서 공을 발로 차는 0.1초 동안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다. 공을 차기 전후에 공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을 보시면은 왼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5 곱하기 0.2 마이너스 5 곱하기 0.2 빼기 10 곱하기 0.2 질량 곱하기 속도라 사실 0.2 곱하기 마이너스 5라고 해야 되죠. 제가 좀 잘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요.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1 그죠? 1이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3 뉴턴 세크가 나오기 때문에 크기는 1이 아니고 3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평균 힘의 크기는 물어봤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힘 곱하기 시간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이 작용한 시간이 0.1초라 그랬어요. 충격량은 3인데 힘이 작용한 시간이 0.1초이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는 30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발이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공이 발에 작용한 힘의 크기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야 하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V의 속력으로 서로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충돌 전과 후 AB의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A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운동량의 크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렇죠? 속도.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임의대로 넣어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A 같은 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플러스인데 B는 왼쪽으로 움직이잖아요.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운동량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B가 충돌하고 난 뒤에 왼쪽으로 움직이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A의 값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해 보면요. 네. 어 만약에 B가 충돌하고 난 뒤에 마이너스 3P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그러니까 운동량은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얘는 2P가 나와요. 5 플러스 5P가 나와야 하고요. 그렇죠? 네. 플러스 5P가 나와야 하고, 여기 밑에 적을게요. 그래야지 운동량의 합이 플러스 2P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B가 충돌하고 난 뒤에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오른쪽으로 부딪히는 물체하고 왼쪽으로 부딪히는 물체가 만났는데 A는 오른쪽으로 하고 B는 다시 왼쪽으로 가면 두 물체가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좀 불가하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아직 운동 에너지 문제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A는 반대 방향으로 P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기억에 보면은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2분의 3V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A의 속도도 V고요, B의 속도도 V예요. 근데 충돌 전의 운동량이 플러스 4P 마이너스 2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A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4P가 나와야 되고 B의 속도에다가 B의 질량을 곱하면 2P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의 질량을 4M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2M이라고 둬야지, 네, 이렇게 이제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충돌하고 난 뒤에 B의 운동량이 플러스 3P라고 하면, 네, 속도는 2분의 3V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P가 나왔기 때문에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V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2분의 3V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반대 맞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3P가 아니고 마이너스 P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 크기만 가지고 이제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 방향의 정보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 A와 B가 정지해 있는 물체 C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A의 속력은 V이고 A, B, C의 질량은 각각 2M, 2M, 5M이다. 되어 있고, L은 VT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A의 속도를 그냥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것 뿐이에요. 네. 볼게요.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요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요런 그래프. 네. A와 B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A와 B 사이의 거리가 지금 보시면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L만큼 떨어져 있는데 T초가 되는 순간에 지금 4L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T초를 기점으로 뭔가 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 말인 즉슨 B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T초가 됐을 때 C하고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A하고 B 중에서 누구의 속도가 빠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B의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A하고 B가 서로가 멀어지는 속도가
t분의 3l이거든요. 즉 3v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b가 a보다 3v 빠르다. 그래서 b의 처음 속도는 4v, 왜냐면 a가 v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t초일 때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는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시간 간격이 2t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4l이기 때문에 2t분의 4l. 근데 정확하게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v. 네. 서로 다가오고 있는 속도가 마이너스 2v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b가 a보다 마이너스 2v 느리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그렇게 생각해도 뭐 괜찮겠네요. 그렇죠? b가 a보다 3v 빠르면 속도가 4v잖아요. 그럼 b가 a보다 마이너스 2v만큼 느리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는 절대 느린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하고 a의 그 속도 차이가 마이너스 2v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즉 b하고 a의 속도 차이가 마이너스 2v다. 근데 a는 속도가 v예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속도는 마이너스 v, 즉 c하고 충돌한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하고 c가 충돌하는 상황, 충돌하기 전 이제 b가 다가가고 있겠죠. 얼마의 속도? 4v의 속도. 여기에 5m이고요.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난 뒤에는 b는 마이너스 v로 움직이고요. 그렇죠? 오늘따라 이게 왜 그런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c는 5m인데 속도를 물어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은 처음 운동량은 8mv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에다가 c의 속도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은 c의 속도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핵심이고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과 멀어지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즉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 게 3V가 되는 거고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 게 마이너스 2V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실험인데 실험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수레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스위치를 탁 누르면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A의 운동량하고 B의 운동량은 정확하게 마이너스이고 크기는 같다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분리된 이후 동일한 시간 동안 A, B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서 요거분의 요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의 비율을 구해요. 뜬금없이. 근데 시간이 같잖아요. 시간이 같은데 이 거리의 비율을 이제 그 분석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XA분의 XB는요. 결국에는 VAB분의 VB, 즉 A의 속도하고 B의 속도의 비율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말은 요거랑 또 같은 거는 뭐냐면요. 요거랑 같아요. 왜냐면은 요게 이제 같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지만 크기만 놓고 보면 절대값을 놓고 보면요. 당연히 요렇게 이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대각선의 곱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즉 속도의 비는 질량의 비의 반대, 그러니까 역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를 올려놨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억은 얼마인가? 한 개를 올렸을 때는 요거고요. 그러니까 추 한 개. 여기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 한 개의 질량은 수레의 질량하고 같겠죠, 그렇죠? 같은지도 여기서 같은지도 확인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수레만 가지고 실험했을 때는 1대1이래요. 네. 그 당연하겠지만 추를 안 올렸기 때문에 수레의 질량은 당연히 같고요. 그러니까 속도의 비율도 1대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B가 속도 1, A가 속도가 2래요. 그 말인즉슨 질량을 비교했을 때 B가 2고요. A가 1이에요. 근데 B의 질량이 2다. 추를 한 개 올려놨는데 질량이 2다라는 거는 추의 질량하고 수레의 질량하고 같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추를 2개 올렸으면은 수레의 질량은 3이 될 것이고요. 네. B의 질량은 3, A의 질량은 1이기 때문에 1대 3, 즉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볼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던 물체 AB가 기준선 Q까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 F가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B의 질량은 각각 EMM이다. 그래서 F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A, 그러니까 충격량 IA, IB라고 했을 때 IA, IB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IAIB, 즉 그러니까 충격량의 비율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충격량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평균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힘은 똑같이 어차피 FF예요. 그렇죠? FF인데 지금 시간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이제 둔다고 치면요. 그럼 시간은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의 힌트를 어떻게 얻냐? 어쨌든 간에 힘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죠. 그렇죠? 가속도는 B 같은 경우에는 n분의 f를 그냥 a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2배이기 때문에 2분의 a죠. 그렇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치면요. 걸린 시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활용할 건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L은 처음 속도가 0이니까 2분의 1 AT 제곱만 하면 되겠죠?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요거 B입니다. B. A가 아니고 B죠. 그렇죠? B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 TA의 제곱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요게 두 개 같잖아요. 그렇죠? 2분의 1 ATB의 제곱은 2분의 1 2분의 ATA의 제곱이니까 2분의 1A 2분의 1A 날리면은 TA의 제곱은 2TB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TA는 루트 2TB입니다. 그래서 TA 대신에 루트 2TB를 곱하면은 루트 2대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 저는 충격량을 구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게 더 익숙해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이게 더 익숙해요. 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구해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네, 나중 운동량 이제 속도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EAS를 활용을 해볼게요. A 같은 경우에 가속도가 2분의 A죠. 그렇죠? 거리는 L는 도착했을 때 VA 제곱. B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A 곱하기 L은 VB의 제곱. 이렇게 이제 하면은 네, 똑같이 보면은 네, VA의 제곱은 2VB의 제곱. 그래서 VA는 루트 2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그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충격량을 구하려면은 나중 운동량을 알아야 돼. 처음 운동량은 정지기 때문에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 알아야 되는데 EMM입니다. 그래서 EM 곱하기 루트 2 VB. 제가 계산을 혹시 잘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EM 곱하기 루트 VB 그다음에 대 네. M 곱하기 VB 이렇게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제가 반대로 했죠. 그렇죠? 네, 여기서 예,
2를 양쪽에 곱하면은 여기 2가 돼야 되니까 요거 같다고 하면은 요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요렇게 돼야 되고 루트 2 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네, 여기서 VA 그 다음에 VB 대신에 루트 2 VA 이렇게 넣으면은 똑같이 루트 1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간중간에 막 그 펜이 잘 안 움직여 가지고 뭐 집중이 깨졌을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